지금 한국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60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수법 한 가지만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주변 분들 중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2025년 현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대 1순위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해 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사기 피해액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된 걸까요? 이건 결코 어르신들이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범들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만 해도 60대 이상의 사기 피해 비율은 전체의 약 2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4%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무려 41%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전환 속도와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생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이제 창구보다는 앱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정부 지원금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심지어 병원 예약도 카카오톡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은행 일은 창구에 가서 직접 처리하면 됐고 전화나 문자는 아는 사람하고만 주고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혼란스러움을 사기범들이 정확하게 노린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요즘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앱을 깔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기 범죄 조직들의 전략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과거의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기 조직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타깃을 정해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기 조직들은 60대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통신사, 은행, 그리고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미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땡땡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땡땡 통신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사칭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의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심리학까지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공공기관이나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믿게 되는 거죠.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신뢰를 악용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접점, 즉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가 사기의 주요 통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어떤 문자가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고 자동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일단 내용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름이 나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기 피해자의 78%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와 전화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 중요한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나한테만 온 것처럼 느껴지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땡땡땡 고객님 맞으시죠? 라고 물으면 이미 절반은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경계심을 풀도록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고객님, 어르신이라고 계속 호칭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현재 60대 이상이 사기 피해 1순위가 된 이유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정보 격창 사기 조직들의 정교한 타깃 전략, 그리고 문자와 전화라는 취약한 접점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땡땡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 김철수 경위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예방센터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당연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통계를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에 달합니다. 10건 중 6건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대 이상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입니다. 왜 기관 사칭형이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권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신뢰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실제 범죄 조직들이 사용하는 스크립트 구조를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충격과 불안 조성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처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또는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불법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는 동시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조성합니다. 2단계는 긴급성 강조입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 재산이 전부 동결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할 틈도 주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안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3단계는 전문성 연출입니다. 이들은 정말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고객님, 지금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땡땡은행 계좌번호 123-456-789로 오늘 오전 9시 27분에 35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혹시 고객님이 출금하신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을 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시스템을 보고 있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거짓입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문번호 2025-FG-12345라든지 수사기록번호 서울-2025-0234처럼 그럴듯한 번호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4단계는 해결책 제시 및 금전 요구입니다.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보호계좌 번호로 우선 입금하시면 조사 후 돌려드립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안심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많은 분들이 속아서 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3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더 무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사기입니다. 과거에는 사기범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어색하거나 말투가 이상하면 의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AI 기술로 실제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사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AI 음성합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나 뉴스 영상에서 실제 공무원이나 금융 전문가의 목소리를 추출해서 AI로 합성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식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방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확실한 규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계좌이체하세요. 안전계좌로 보내세요. 보호예금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본인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은 공식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경찰청은 112, 금융감독원은 1332입니다. 둘째,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다시 걸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가짜 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같은 조직원이 받아서 맞습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즉시 상담하세요. 사기범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제3자의 개입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분이나 친구분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딸이나 아들 또는 조카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 나야. 휴대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연락해. 또는 이모, 저 수민이에요. 핸드폰 액정 깨져서 친구 폰으로 연락드려요. 처음에는 얘가 핸드폰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기의 시작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발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메신저 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무려 184%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8%입니다. 왜 이렇게 메신저 피싱이 급증했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60대 이상이 많이 당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프로필 사진 도용과 톡 계정 탈취 패턴 때문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모르는 번호로 나 땡땡땡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의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기범들은 먼저 SNS나 인터넷에서 프로필 사진을 훔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름도 김민수, 박지현처럼 실제 자녀분 이름과 똑같이 설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프로필 사진을 보고 우리 아들 사진이네, 이름을 보고 맞네, 민수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절반은 믿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분의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당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범들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보안 업데이트, 카카오 이벤트 당첨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카카오톡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기범들은 실제 자녀분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해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프로필 사진도 진짜고 이름도 진짜고 심지어 이전 대화 내용까지 다 보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급증한 엄마 휴대폰 고장났어 패턴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휴대폰 액정 완전히 깨져서 친구 폰 빌려서 연락해. 근데 엄마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내 폰이 고장나서 계좌이체를 못하겠어. 여기서 어머니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딸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니 또는 어머니처럼 애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우리 딸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엄마, 나 지금 진짜 급해. 친구 앞에서 계속 전화하기도 그렇고. 일단 보내주고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어머니는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엄마 폰 카메라 고장나서 영상통화 안 되라고 하더니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례에서 핵심은 바로 전화 연결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왜 사기범들은 전화 통화를 피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같아도 목소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 같은 이유를 대면서 문자로만 소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등장한 공손한 톡 메시지 방식입니다. 요즘은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제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시작하면 오히려 더 믿게 됩니다. 이들은 금액도 처음부터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5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먼저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하면 30분 후에 또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 더 필요해. 그렇게 2차, 3차 요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 인증 5초 원칙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나 지인으로부터 돈 요구 메시지가 오면 무조건 영상통화를 요청하세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 영상통화 안 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단 5초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미끼로 하는 사기입니다. 이건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정확하게 겨냥한 맞춤형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또는 행정안전부 기초연금 상향 조정 안내. 추가 지급액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나한테 돌려줄 돈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수시로 바뀌고 일부 환급금 제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관심이 많은 기초연금 상향이나 건강보험료 환급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실제 제도의 교묘한 악용입니다. 2025년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이 실제로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정보를 활용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상향 조정으로 월 1만 1천원 추가 지급됩니다. 누락된 지급액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문자는 신청 방식이 거짓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방문 신청합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범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금 18만 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한 압박입니다. 12월 31일까지 3일 이내 같은 말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URL 클릭 유도입니다. 이들이 문자에 링크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클릭하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지원금 신청 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라고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범들에게 모든 금융 정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자에 온 URL이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공식적인 3가지 체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신 번호 체크.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문자는 1833, 1661 등 4자리 또는 6자리의 대표 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 010이나 일반 유선 전화번호 02로 정부 지원금 문자가 오면 99% 사기입니다. 두 번째, 문자 내용 체크. 정부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절대 특정 URL을 클릭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짧게 줄인 단축 URL은 100%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 도메인을 사용하며 대부분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 이름을 알려주고 직접 검색하게 합니다. 세 번째, 기한 압박 체크. 오늘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3일 이내에 미처리 시 취소처럼 급하게 재촉하는 문구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실제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은 신청 기한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고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기관 이름을 검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급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검색하세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챕터는 여러분의 휴대폰 전체를 위협하는 스미싱과 악성 앱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기 수법의 핵심은 해킹이 아니라 설치 유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기범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CJ 대한통운 고객님, 배송 주소 오류로 반송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또는 땡땡은행 보안 강화 서비스 시행. 인증을 위해 보안 앱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스미싱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APK라고 불리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APK는 안드로이드, 삼성, LG 등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앱 설치 파일입니다. 사기범들은 이 APK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PK 강제 설치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PK 파일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상 이 설치가 차단되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이걸 교묘하게 돌파합니다. 화면에 설치하려면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을 켜세요라는 안내가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까지 자동으로 나타나서 클릭 한 번이면 허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배송 조회를 하려면 이 앱을 깔아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 순간 악성 앱이 깔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와 계좌 정보 유출 구조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앱은 다양한 권한을 요청합니다. 연락처 접근 권한, 문자 메시지 읽기 권한, 전화 기록 접근 권한 등을 허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훔쳐갑니다. 연락처 목록 전체를 빼내가고 문자 메시지 기록, 은행 알림 메시지 포함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인을 향한 자동 사기 메시지 전송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면 여러분의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하여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사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급한데 돈 좀 빌려줘 같은 메신저 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인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분의 휴대폰이 사기의 숙주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금융 앱 접근입니다. 악성 앱은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앱이나 증권 앱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장해둔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빼가서 무단으로 송금하거나 대출을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악성 앱으로 인한 금융 피해의 평균 금액이 1인당 약 580만 원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예방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 APK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택배 회사가 앱을 설치하라고 할 때도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공식 마켓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APK를 설치했다면 즉시 휴대폰을 끄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 차단과 악성 코드 감염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포맷, 초기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예방 지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무조건 돈 이야기를 꺼내면 끊으세요.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100%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 현금 인출 ATM 사용 유도 시 즉시 중단하세요. 사기범들은 은행 창구에서 거래하면 직원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ATM 기기 사용을 유도합니다. ATM이 더 빠르고 안전해요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굳이 ATM을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사기의 증거입니다. 특히 ATM 기기 앞에서 전화 끊지 말고 계속 통화하세요라고 하면 확실한 사기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에게 걸려온 긴급 송금 요청은 무조건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메신저 피싱의 핵심 예방법입니다. 돈 이야기, 휴대폰 고장 이야기가 나오면 영상통화 5초 원칙을 적용하세요.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거부하면 100% 사기입니다. 네 번째 기준, 가상번호 0504, 0505, 570은 일단 차단하세요. 전화가 걸려올 때 발신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0504, 0505,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라면 일단 의심하고 가능하면 받지 마세요. 이런 번호들은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 형식입니다.
5번째 기준, 공공기관 앱 설치 및 URL 클릭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 택배 조회 등을 미끼로 보낸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나 금융기관은 공식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배포합니다. 문자로 APK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6번째 기준, 긴급성을 강조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까지 처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처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촉하는 건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제 공공기관 업무는 우편이나 공문으로 진행되며 최소 일주일에서 한개월 이상 충분한 여유 기간을 줍니다. 7번째 기준, 공공기관 직원이 비밀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어떤 기관도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객님 계좌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뒤 4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게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 직원이나 공무원은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 필요도 물어볼 권한도 없습니다. 8번째 기준, 금융감독원 피싱 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해당 번호를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번째 기준,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고객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무료로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0번째 기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 친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하세요. 사기범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제3자의 개입입니다. 상대방이 이거는 비밀 수사라서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가 사기의 100% 증거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분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 타임 30분 행동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송금 후 10분 이내에 조치하면 피해 회복률이 80% 이상입니다. 1단계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소요시간 5분, 송금한 즉시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세요. 경찰청이 더 빠릅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막 어떤 계좌로 얼마를 송금했습니다. 긴급 지급 정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몇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번호, 송금 금액, 송금 시각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범의 계좌번호입니다. 본인이 돈을 보낸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그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면 사기범의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더 이상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송금 후 10분 이내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피해금 회복률이 83%입니다. 30분 이내는 67%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2단계, 본인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이체 취소 요청 및 추가 조치하세요. 소요시간 5분 112 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본인이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은행에서도 지급 정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2와 은행 모두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단계, 금융감독원 파인 앱을 활용하여 피해를 등록하세요. 소요시간 5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앱 안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사실을 등록하면 신고와 동시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공유되어 사기범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해도 즉시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4단계,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포털에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소요시간 10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 이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포털 이크름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이스피싱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온라인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이것은 지급 정지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의 핵심 지급 정지로 계좌가 동결되면 법원에서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결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확인되면 그 돈은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추가 조치로 사기를 당한 후에도 2차 사기범이 경찰청입니다. 고객님 피해금을 찾았으니 수수료 50만 원만 입금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피해금을 돌려줄 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우리시대 채널에서 전달한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눈물을 막아줄 생명줄과 같습니다. 딱 3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바로 저희 우리시대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부 공식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은 곧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특히 자녀분들과 친구분들께 지금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60대 이상 시니어의 사기 피해는 혼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영상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지킴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배운 핵심 원칙,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우리 시대는 앞으로도 가장 엄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